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2,500, 그다음에 830 그 선을 내려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슬슬 도망쳐야 되는 신호입니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이야기 장 마감 직전에 전해드리겠고요. OX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금양입니다. 사실 오보행 우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오늘 금양은 무슨 오보행이야 하면서 막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건지, 이유가 있는 급등인 건지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양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 두 분 다 X로 일치가 됐는데 오늘 기관이 매도해도 외국인 개인의 순매수 속에 26%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김미수 대표님이 이전에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다르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5,000원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대 들어오는 흐름에서 그렇다고 뭐 한 달 사이에 뭐 바뀐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니까 조금 좀 이게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발포제 만들던 회사에서 우리 안 되겠다. 2차 전지 쪽 먹거리 찾겠다라고 하면서 뭐 수산화 리튬 가공이나 뭐 지르코늄 이거 꼭 약간 뭐 약 이름 같죠? 아닙니다. 네, 이런 것 쪽에 첨가제 쪽에 들어가고 뭐 수소 관련된 쪽에 연료전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는 괜찮지만 이게 만약에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뉴스가 꼭 하필 요런 때 이제 거의 12전환이 다 돼서 지금 한 상장 주식의 6.6% 340만 주 나올 때가 다 됐는데 이런 때 급등한다는 얘기는 뭔가 느낌이 쎄한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물론 한간에는 그런 것도 불구하고 성장만 보자. 그렇기 때문에 340만 주 요즘 뭐 3천만 주 거래되는데 이거 네. 하루에도 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어떤 오버행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런 때 하필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먼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땡겨와서 이렇게 이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X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금양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당시는 매수 의견 드렸으나 회사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주가가 지금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보자. 그래서 X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일동홀딩스 살펴볼게요. 오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현재 구간에서는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표적 항암제, 미 FDA 희귀 의약품 지정 소식인데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서는 나뉘어주는데 사용과 사장님 네. 의외예요. 5를 주셨어요. 네. 일반적인 관점이면 X 드리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시장도 약간은 이제 꺾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지금 이쪽이 그 FDA 승인 말고도 일단은 조코바 아니고 조코바라고 있는데 그 시오노기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급등했던 부분들 다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지금 매물대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5를 드렸고요. 가격대는 지금부터 한 27,000원대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해봐도 일단은 일동 그룹 자체가 굉장히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나 이런 쪽들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미국 FDA의 어떤 희귀의약품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R&D 쪽으로 투자하면서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역량은 갖춰졌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 급등했던 부분들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지금은 일정 구간 조정을 받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 볼 만도 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5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김민수 대표는 조심하자. 또 여기서부터 X가 나왔습니다. 일동홀딩스 어떤 점이 조금 걸리십니까? 네, 일동홀딩스 한 마음으로 주가가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네. 신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난 4월 달부터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이제 나온다, 이제 됐다라고 하다가 벌써 두어 번 정도 이
조코바 여기 후퇴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특히 임산부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 입장이 그렇게 썩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이것도 이제 지정은 됐지만 앞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성과를 봐야 되는데 주가가 이런 뉴스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여기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호이등세는 두 분의 의견이 좀 OX 관점이 나뉘어졌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코스모화학 볼게요. 어제 이상하리만큼 방송에서 특히 저희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도 이 코스모화학을 이야기하고 계신 기억이 나는데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신소재보다도 더 올랐어요. 과연 두 분은 이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관 차장이 X, 김미수 대표가 O 좋습니다. 먼저 어제 코스모화학을 이야기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나노 신소재,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하고 딱 퇴근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홀딩입니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추세를 멈출 수는 없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도 드린 얘기가 코스모 그룹이 좀 많이 저평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코스모 그룹은 신소재부터 화학이 가장 주가 돼 있겠죠. 이부터 신소재까지 양극재부터 코발트 이제 추출해서 내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이론화된 모습의 소재 쪽으로 갇혀가는데 나머지 에코프로 BM 쪽이나 이런 관련된 쪽보다 좀 저평가됐기 때문에 좀 나오는 변화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실적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소재 업체들이 후퇴할 리가 없겠고 거기다가 지금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도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성과를 내는 걸로 이제 지금 키우기 시작한 회사가 코스모 에코캠이죠. 이 회사를 일단 폐배터리 오늘 또 폐배터리 관련된 쪽이 다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들을 받아간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지금 상장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IPO에 대한 부담들이 그러니까 신규 상장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모화학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코스모 에코캠 키워서 폐배터리 잘 활용해서 거기서 추출한 코발트를 가지고 다시 또 재활용해서 전구체 쪽으로 끌어낸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계속 흔들리면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소재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어제 제가 저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사용관 차장님은 X예요. 예, X를 자리상 문제 때문에 드리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다 공감을 하고요. 이거 지금 오늘 거래량 터지는 거라던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27,000원 부근이 보이기는 해요. 네, 수급이 붙는다면 거기까지 27,000원이요? 네, 수급이 붙는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급과 함께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매물대 자리들이 다 뚫어나서 신고가의 자리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워낙에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는 폐배터리가 숫자가 나오는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에 2차 전지 시장이 개화하던 때처럼 약간 밸류를 좀 땡겨서 미리 먹여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는 구간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만약에 하락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한 2만 원 부근 정도에서 아니면 5일선 정도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당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뷰는 네. 동일하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장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나 산다면은 저희는 이 종목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역대급 수주와 상승 초입. 혹시 이거 조선 원전 이쪽입니까? 아쉽게도 건설이네요. 네. 건설입니까? 네. 아니 오늘 저희가 너무 조선 이야기, 원전 많이 이야기 했죠. 많이 했다고 네. 혼이 좀 났거든요. 네. 다행히 건설이고요. 인화 단결 뭘까요? 인화 단결 차장님한테 여쭤보시죠. 뭘까요? 전혀 모르겠죠. 네, 전혀. 이번엔 좀 네.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네. 인화 단결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요. 인화전공, 현대건설.
너무 억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저 대신 속 시원하게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인화전공은 방송에서 제가 처음 이야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네. 네,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 죄송합니다. 숨겨져 있는 종목인 것 짠했던 같아요. 느낌이 나가지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선 쪽 기자재 쪽 찾느라고 난리죠. 근데 숨겨진 처음 들었다 보니까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처음으로 거래에 실리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 기대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선박 엔진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선박 엔진 보게 되면 엔진이 뭐 그냥 적당한 크기가 아니죠. 거의 아파트만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의 케이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어떤 대형 부품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회사 중에서 대연전공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지분 100%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또 자동차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 현대위와 또 S&T 중공업 들어가면서 뭐 케이지나 관련된 부품 공급하는 쪽도 눈에 띄고요. 더 중요한 거는 HSD 엔진이죠. 이 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좀 더 증자에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지분을 계속 늘립니다. 그만큼 이런 저속 엔진의 글로벌 시장 2위인 업체를 갖고 거기서 또 선박 엔진 부품을 납품한다. 시너지가 딱 나기 좋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조선업황을 바라볼 때 오늘 조선 쪽 얘기 많이 하셨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조선사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조선업황이 불황인 지가 7, 8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부품 만드는 회사 아니면은 좀 단조 회사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있다가 이게 못 벗어 그러니까 업황이 불황이다 보니까 도산하고 막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버텼던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의 호황이 가장 큰 기회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날개를 달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살아남은 회사의 파티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조선 기자재들의 움직임 오늘도 뭐 피팅 밸브가 지금 최근에 부각받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대형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즉 충분한 설비가 있어야 부랴부랴 수주받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만들어줄 회사가. 그러면 당연히 수주가 몰리겠죠. 이럴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지켜보시되 실적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죠. 근데 아마 이번 하반기부터 들어오는 실적 보게 되면 변화가 뚜렷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좀 올라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5,000원대에서 14,500원대 정도 단기 들리목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 영역 17,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화전공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안에서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도 네. 오늘 저희가 언급을 하긴 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조선주는 네. 제가 워낙에 많이 해서 오늘도 하면은 역시나 좀 안 될 것 같아서 건설 쪽으로 뽑아봤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종목 굉장히 좋네요. 지금 한 17,000원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 수익률 나오는데 충분히 단기간에 갈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워낙에 이제 역대급 수주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설 쪽에서의 부문이 국내 주택 부문이에요. 수익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2015년도에 도시 정비 쪽으로 GS건설이 기록을 세웠었어요. 그 해에 8조 100억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금 상반기에만 7조 가까이 했어요. 그럼 이거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겁니다, 올해. 이거 뛰어넘을 것 같고요. GS건설의 기록 뛰어넘으면서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어떤 부산 쪽의 수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DH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안을 하면서 그쪽 조합에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DH라던가 헬스테이트 보게 되면 점유율이 국내 주택 부문에서 한 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과점, 상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해외 수주가 좀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탄력을 받는 이유는 사우디, 국부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어딘가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어디로 풀겠습니까? 결국에는 인프라 쪽, 이런 쪽들에 많이 풀릴 텐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해외 쪽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삼성물산이라던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들과 협업하면서 일부 수주를 받아나온 물량도 있다라고 업계에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2년 상반기 6조 9,500억이었는데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뛰어넘는 도시 정비 수주가 나타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어떤 일산 쪽의 리모델링이라던가 이런 수주들이 남아 있는데 거의 좀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수익성 좋은 국내 주택 부문 도시 정비 쪽이 확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 건설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괜찮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으로 1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320만 주 가까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보이고요. 지금 매수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해도 네. 나쁘지 않을 것 네. 같다. 목표 주가 손절가는요? 목표가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당장인데 조금은 밑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죠. 한 4만 3천 원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고 그 이후에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한 6만 7천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1차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장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김민수 대표님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먼저 눈에 띄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요즘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 들어서 이거 뭐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쪼르륵 하고 올라오고 있는 아주 특이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플랜트 수주 오늘도 이제 8,400억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 이쪽은 예전부터 두산중공업이 강점이죠. 네,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던 그 기술이고요. 근데 이런 쪽과 함께 앞으로 일단 정부와 그리고 또 이번에 앞서 차장님 얘기하셨던 네옴시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큰 도시에 대한 어떤 전력을 누가 공급하겠느냐, 그 원자력도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 거기서도 또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신감이 조금 더 기관 매수와 함께 들어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뭐 코스모 얘기 또 하니까 재미없으시죠? 네, 그냥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 지금 오늘도 보여줬던 어떤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동향들이 조금씩 더 시장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쉬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기대는 높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매도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반도체는 왜 빼고 가나요? 이게 지금 시장에 참 어쩔 수 없는 약점이고 아쉬운 모습들이라고 보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또 하나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가이던스 하향하고 분위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바로 오늘 주가 낙폭을 키웠는데 하지만 종가가 저가식은 아니다라는 데 위안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같은 경우 또 주가는 살짝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차익 실현이 좀 커지는 가운데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위축이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시장이 좀 더 많이 흔들렸겠죠. 그나마 좀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엔솔까지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동향도 한번 볼게요. 네, 외국인들 오늘 산 거 보니까 네. 삼성중공업을 지금 2시 반 기준으로 100만 주 이상 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만큼 조선 쪽에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두산 에너빌리티도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어요. 100만 주 가까이 산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 건설, 말씀드렸던 대우건설도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아니 대우 프루지오죠. 네, 네. 프루지오죠. 93만 5천 주 매수한 걸로 보이고요. 통신주도 담고 있네요. 55만 주 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7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기전자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에서.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치포 동맹 이런 것들과 FOMC 쪽에서 일단은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잘 나오면서 꺾여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V자 반등보다는 이제 CPI 확인하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 그런데 고용 지표는 견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 없이 그냥 완만하게 시장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빼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좀 의미 있게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266만 주를 2시 반까지 판 걸로 보여요. 바로 그 밑에 SK 하이닉스가 93만 주,
어제 먼저 35일선 마지막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삼성전자 오늘 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봉상 산바닥을 만들러 갈 가능성도 수급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고 PER로 많이 받았던 카카오뱅크라던가 이런 쪽들도 일단은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꺾이면서 약간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의 수급 동향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확인하고 동시효과 준비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0.9% 내린 2,480.8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64%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보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64%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늘은 전기전자, IT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 심리 압박한 것도 반도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3%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장 3.58% 내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계속 언급드렸던 원전이라던가 건설,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상승세는 눈에 띕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2% 내리고 있고요. HLB가 6% 넘게 하락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